자, 페이지 268페이지요. 자, 전 시간에 군집에 대한 내용을 군집. 비교해달라고 했죠. 대체군과 군집. 대체군은 한종입니다. 종류 하나예요. 대체군은 여러 종. 그래서 대체군이 한 종이 모이면 군집이 여러 종이 되는 겁니다. 한 종, 여러 종이 구별해 주시고요. 대체군의 상호작용이 있다고 했죠. 대체군의 상호작용. 기억나니? 기억나? 군집의 상호작용. 기억나? 두 가지를 비교하면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나누셔야 돼요. 대체군의 상호작용. 한 종끼리 서로 싸우는 거 대체군의 상호작용. 됐나요? 뭐라고 쓴다고? 텃세에 있다고 했죠. 텃세에. 그리 리더제에 있다고 했습니다. 순위제에 있다고 했고요. 사회생활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책에 나오는 것 중에 가족생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각각 동물의 예를 외워달라고 했어요. 텃세, 까치 같은 애들, 리더제, 순위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사회생활은 꿀벌 같은 애들. 됐나요? 이런 거 잘 외워주세요. 가족생활 그러면 사자 뭐 이런 거 하나씩 외워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군집의 상호작용에 뭐가 있냐? 네? 자, 군집의 상호작용. 요 녀석도 잘 외워줍니다. 네? 첫 번째 경쟁이라고 그랬죠. 경쟁. 그죠? 얘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종간경쟁이라는 단어도 있고 경쟁배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경쟁이랑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거. 그걸 분서라고 한다고 했어요. 서식지를 나눠서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공생이 있다고 했죠. 공생. 공생은 두 가지. 하나는 상리공생, 하나는 편리공생. 그리고 여기에 기생도 하나 서비스로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피식과 포식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되니? 이런 거 구별할 수 있겠어? 이쪽 거 대체군의 상호작용, 이쪽 거 군집의 상호작용. 구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녀석들은 그래프도 있었고 이익을 보는 거냐 손해를 보는 거냐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한 종이 이익을 보면 한 종은 손해를 보는데 얘네들은 둘 다 손해죠. 둘 다 손해. 근데 이걸 이익 손해 이렇게 주지 말고 A종, B종 이렇게 나눠주세요. A종, B종 이렇게 나누면 경쟁의 경우에는 둘 다 손해. 얘도 손해. 분서의 경우에도 얘 손해, 얘도 손해. 똑같이 두 개다. 근데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 경쟁의 경우에는 이 손해를 본 중에 하나는 매우 많이 감소하죠. 거의 멸종하다시피 감소하는 걸 경쟁이라고 합니다. 둘 다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걸 분서라고 하는 거예요. 상리공생은 서로 둘 다 이익. 둘 다 이익. 되니? 또 하영을 쓸까? 둘 다 이익을 보면 상리공생. 한쪽만 이익이고 한쪽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 손해도 이익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편리공생.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손해를 보면 이거 기생. 됐나요? 이거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프도 잘 보시고요. 내용들도 잘 보시고요. 또 하나 얘네 둘 경쟁과 분소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별표를 치고 알아두라고 했죠. 얘네들은 생물적 지위가 비슷해야 돼요. 먹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하고 먹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분소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알아둡니다. 이걸 정리하는 게 4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이래 배운 거. 밀도는 뭐니? 요거 쓸 수 있겠어? 밀도 뭐라 그래?
빈도는 뭐니? 피도는 뭐니?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서술형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씩 찾아내세요.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가는 거죠. 빈도는 총 방향구 수 중에 개체의 방향구. 됐어요? 피도는 총 면적의 개체의 면적. 되니? 그래서 이걸 사각형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죠. 빈도예요. 그럼 또다시 구할 수 있는 상대 밀도가 있었고 상대 빈도가 있었고 상대 피도가 있습니다. 상대자가 붙으면 전체 분의 개체. 항상 상대자가 붙으면 전체 분의 개체. 상대자가 붙으면 항상 전체 분의 개체. 됐죠? 여기다 이름을 쓰면 돼요. 밀도 분의 밀도, 빈도 분의 빈도, 피도 분의 피도. 되니? 이건 단위가 퍼센트죠. 얘도 단위는 퍼센트고요. 얘도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하는 거 알고 있겠지. 그럼 얘는 단위가 뭐야? 몇 개니? 몇 개니? 제곱미터에 이게 단위예요. 됐어요? 얘는 단위가 뭐야? 몇 개니? 몇 개 중에 이게 단위입니다. 얘는 단위가 뭐야? 미터 제곱이니 몇 미터 제곱에 이게 단위예요. 그러니 생략 가능하니까 단위를 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6개의 내용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요. 이 6개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해두면 숫자 논문이잖아요. 몇 개인지 세면 되니까. 그래서 매우 쉬워지는 시험 문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는 정리해주세요. 특히 상대 밀도에 상대 빈도에 상대 피도를 이렇게 더하면 이걸 중요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됐나요? 중요치. 중요치가 큰 애를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겠어요? 4단원에서 그나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얘네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4단원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중에 틀려올 만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늘 하는 내용은 2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하는 내용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군집에 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이 별표 3개 쳐주세요. 천이. 천이가 도대체 뭐냐? 천이가 도대체 뭐냐? 천이는 군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군집의 구성이나 특성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는 뭔가 변하는 걸 천이라고 해요. 천이. 단어가 되게 어렵죠. 천이.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언가 변해가는 걸 천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것도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까요? 이렇게 맨 땅이 있었어. 지구는 원래 그냥 전부 다 맨 땅이었겠죠. 그죠? 여기에 하나씩 이렇게 이끼 같은 애가 땅을 이렇게 뒤덮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의류라고 합니다. 지의류. 됐나요? 지의류. 지의류. 한문도 쓰는 이 엄청난 단위. 한문도 쓰는 이 엄청난 단위. 한문도 쓰는 이 엄청난 단위.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다가 이래 의식주 이런 거 있죠. 그게 의자예요. 옷을 입힌다 이런 뜻이야. 땅에 옷을 입히는 애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의류라 그래요. 이 지의류 되게 중요해요. 너네 지의류 본 적 있어? 들어는 봤니? 이 지의류는 아무 때나 생기지 않습니다. 얘는 공기가 굉장히 맑고 물이 깨끗하고 완전 쾌적한 공간에서만 살아요. 지의류는. 웬만한 공간에서는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뒷산에 올라갔는데 우리 산에 지의류가 살아. 그럼 그 산은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표종이라고 합니다. 그곳의 상태, 생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동물종, 식물종 그런 걸 지표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쉬리, 갈견이 뭐 이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물에 살면 그 물은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1급수예요. 왜? 그 물고기들은 1급수가 아니면 살지 못해요. 그러니 그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아 여기 1급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 걸 지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보는 단어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단어는 단어 싸움인 거예요. 이렇게 지으류가 생긴 다음에 여기에 아주 작은 풀들이 이렇게 생겨나요. 이 풀들을 뭐라고 하냐면 초본이라고 합니다. 초본. 초본 뭐야? 잡초예요. 잔디 같은 애들. 걔네들은 낮게 풀처럼 쌓여있지, 그치? 그런 애를 초본이라고 그래요. 그럼 초본으로 덮여있는 공간을 뭐라 그래? 초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맨 땅에서 지으류가 옷을 쫙 입혀주면 그 위에 초본이나 초본이 쌓이면 초원이라는 공간이 되겠죠. 이건 식물 이름이고요. 얘는 공간 이름이에요. 되니? 그러면 여기에 조그마한 나무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나무가 원래 큰 애부터 생겨나지 않겠죠? 작은 나무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나무들이 생겨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관목림이라 그래요. 키가 크지 않은 요만한 나무들 그런 것들을 관목림이라고 합니다. 무슨 생물스럽지가 않죠, 그죠? 자연 다큐멘터리 갔다 오겠어요. 관목림이 뭐야? 키 작은 나무들. 되니? 이렇게 관목림이 생긴 다음에 키 큰 나무들이 생겨납니다. 키가 졸라 큰 나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키가 뒤지게 큰 나무들이 생겨나는데 이 나무들은 태양 에너지를 직접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관목림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이 양수림이라고 하는 녀석이 태어납니다. 양지식물이 태어난단 말이죠. 자, 전 시간에 하나 했습니다. 양지식물 이파리의 크기가 넓어 좁아. 됐어요? 양지식물 넓어 좁아. 네, 양지식물은 잎의 사이즈는 굵고요. 잎의 두께는 두껍습니다. 그게 양수림이에요. 이렇게 양수림이 생긴 후에 햇빛을 얘가 다 차단하겠지, 그치? 그러니 요 밑에 있는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죽으면 여기에 남은 잎이 넓어서 빛의 크기가 세기가 작아도 살아남는 생물들만 남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요 녀석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수림이라 그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양수림과 음수림이 섞여서 자라고 있지. 그래서 이 중간에 두 개가 섞여 있는 호남림이 생겨나는 거예요. 됐나요? 양수림과 음수림이 합쳐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돼? 이 음수림이 많아지면 이 음수림들이 양분을 다 빨아먹겠지. 햇빛만 온다고 해서 얘가 살 수는 없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양수림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음수림이 많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음술입니다. 니네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그래서 음수림이 이곳을 모두 다 차지한 후에는 더 이상 천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수림이 천이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 마지막 단계를 뭐라 그래? 극상이라고 해요. 극상. 천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 극상. 누구야? 음수림. 천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 누구? 극상, 음수림. 됐나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순서를 외우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숲은 맨 땅에서만 생겨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생기냐면 물 웅덩이에서도 생깁니다. 이 물 웅덩이를 뭐라고 하냐면 영양분이 없는 빈 영양호라고 해요. 얘는 양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빈자를 쓰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뜻이지, 그치? 그런데 여기에 굴러 들어오겠지, 양분들이. 양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양분이 많아지는 영양호로 바뀝니다. 이 양분이 많아지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주변에 이끼들이 태어나요. 이 주변에 이끼가 태어납니다. 들어는 봤어요? 이끼? 됐나요? 산 같은 데 올라가면 시냇가 근처에 바위에 파란 거 덮여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이끼라고 합니다. 이 이끼들이 여기를 둘러싸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개구리밥 뭔지 알아? 이 위에 동동동 떠있지, 그치? 그리고 불에 옥잠 들어가지? 그거 막 물에 둥둥둥 떠있지, 그치? 연꽃 뭔지 알아? 그거 여기 막 떠있지? 이런 애들이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요. 그럼 뿌리는 어딨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뿌리가. 거기에 흙들이 겹쳐 쌓이는 거야. 그럼 얘는 위에서 보면 땅 같은데 밟으면 툭 들어가는 거 있죠. 뭐라 그래? 밟으면 빠지는데. 한국말로 늪이라고 합니다. 늪. 됐나요? 늪. 들어봤어? 푹푹 빠지는데 늪. 이 늪에 좀 더 좋은 단어. 그걸 습원이라고 해요. 이를 들어봤니? 람사르 습지라는 거 들어봤어요? 전 세계에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습지를 지정해두고 가꾸는 그런 거죠. 왜 거대한 건축물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이런 건 유네스코가 지정하지, 그지? 그런데 습지 같은 건 환경에 관한 건 람사르에서 정해요. 그래서 그걸 람사르 습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이 습지가 이제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땅이 되고 천이 과정을 거칠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공간은 천이 과정이 이미 진행된 곳이 훨씬 많죠. 그럼 진짜 천이가 옛날 게 어떻게 됐었어? 그걸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람사르 습지라는 거죠. 람사르는 고유명사고요. 습지가 중요한 거죠. 늪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습원. 다시 초원, 습원. 되니 땅이란 뜻이에요. 그럼 습원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늪지대가 생기면 얘가 물이 좀 마르고 식물체들도 점점 많아지고 뿌리도 점점 굵어지고 퇴적물도 막 쌓이겠지. 그래서 단단해져. 얘 단단해지면 여기에 풀들이 자랄 수 있지. 이렇게.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초본이 자라요. 초원이라고 합니다.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그마한 나무 이름 뭐라고? 자그마한 나무 이름 뭐라고? 야, 이름을 외워야 돼. 관목림. 그래서
초보는 풀이고요. 관목림은 나무예요. 되니? 그럼 다시요. 여기에 졸라 큰 나무 하나 생긴다 그랬지, 그치? 졸라 큰 나무가 생겨요. 이름 뭐라고? 양수림. 여기에 작은 곳에 잎의 면적이 넓은 음수림이 생기겠지, 그치?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혼합림. 이 중에 양수림이 다 죽어버리면 뭐라고 한다고? 음수림. 음수림이 되면 더 이상 천이는 진행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 극상. 음수림은 극상. 됐나요? 이래서 지구상의 숲이 형성되는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처리 과정도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디서 시작해? 호수에서 시작하거나 맨 땅에서 시작하거나. 어디가 더 말라있니? 맨 땅이 말라있지. 그래서 이걸 건조한 곳에서 생겨서 건성천의라고 하고요. 얘는 습한 곳에서 생겼겠지, 그지? 그래서 얘를 습성천의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태클을 타볼게. 비냐명, 부영영, 이끼수본, 초건, 초원, 관목림, 양수림, 맨땅, 지유, 초원, 초봉, 관목림, 양수림, 어딘가에서부터는 겹치지. 그 겹치는 최초의 공간이 어디야? 얘죠. 그치? 얘 밑으로는 다 똑같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습지를 보면, 음수림을 보면, 우리 뒷산에 갔는데 여기가 음수림이야? 그러면 천이가 다 끝났다는 얘기군요. 그럼 그곳이 아주 옛날에 맨 땅이었어? 호수였어? 그걸 모른다. 됐나요? 여기까지 보면 모른다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단계를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습지가 여기에 전 단계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천의 과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천의 뭐라고? 천의가 뭐라고? 자, 군집이 습성이나 형태, 구성, 특성 등이 변해가는 과정을 천의라고 합니다. 천의. 그럼 정리 한번 할까요? 천의는 두 가지요. 자, 첫 번째 1차 천의 있어요. 1차 천의. 1차 천의는 둘로 나눠. 1번 건성천의, 2번 습성천의. 자, 건성천의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 맨 땅에서 시작. 지으가 여기 덮겠죠. 됐니? 습성천이 어디서 시작? 호수에서 시작. 이끼들이 여기 덮겠지. 또는 습지 식물들이 얘를 덮겠죠. 그걸 습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맨 땅이 지으리로 바뀌고요. 지으리에서 호수에서 이끼와 수건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 얘네들은 이렇게 와서 태클을 같이 탑니다. 제일 먼저 타는 태클가 누구야? 초원이죠. 그 다음 태클 누구야? 자그마한 나무들 안목. 그 다음 태클 누구야? 양수림.
그 다음 뭐라고? 혼합리. 마지막 단어 음수리. 됐어요? 이 순서를 외우세요.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 순서를 외웁니다. 맨 마지막에 이 음수림을 뭐라고 한다고? 천의의 끝. 천의의 끝. 우리는 그걸 극상이라고 합니다. 천의의 끝. 극상. 됐죠? 좀 어려워 보이면 다시 한번 정리. 양수림, 음수림, 빛이 많아야 잘 자라고요. 얘는 빛이 적어도 잘 자란다. 많아도 잘 자라고 적어도 잘 자라는 거 음수림. 많으면 잘 자라는데 적으면 못 자라는 거 양수림. 잎의 면적은 좁다, 넓다. 잎의 두께는 두껍다, 얇다. 자, 요거 구별돼요? 구별되니? 니네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 봤어? 봤어요 진짜? 토토로 봤어요? 진짜 옛날 건데. 토토로 봤어? 진짜? 뭘? 거기 토토로라는 괴물이 나오죠? 공상과학에 나오는 그냥 괴물이에요. 토토로. 미지의 생명체. 거기에 그 자매 둘이 살거든요? 근데 자매 둘이 아픈 엄마를 보러 가지.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버스를 기다려 비가 아빠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꼬맹이를 이렇게 업고 비가 오는 장면이 있어. 그래서 비를 이렇게 우산을 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토토로가 나타나지. 그게 명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토토로가 이상한 나뭇잎 같은 거 들고 이게 나타나요. 그 등치 큰 애가 이게 나뭇잎은 음수림이인데 양수림이에요. 얘 생물학하는 애거죠. 음수림 이렇게 맞추는 거야. 됐어요? 잎의 면적이 넓은 애. 우리는 그걸 음수림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두 번째요. 야, 이걸 1차 첨이라고 정리했으니까 2차 첨이도 있지 않겠니? 자, 2차 첨이. 2차 천이는 무엇이냐? 얘는 그냥 맨땅과 비로소에서 막 생기는 건데 2차 천이는요 원래 천이 과정이 다 끝난 후에 산불이 나는 거야. 산불이. 이렇게 천이가 다 끝났는데 여기에 산불이 나버리면 이 녀석들이 싹 없어지겠죠. 그죠? 그치? 산불 이런 게 나는 거야. 홍수 이런 거 나는 거야. 홍수. 또는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나요. 화산 활동 괜찮습니다. 됐니? 산사태 이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여기에 생명체가 완전 다 멸종하니? 그렇진 않다고요. 그래서 산불, 홍수, 지진이 일어나면 나무들이 싹 죽겠지. 그 위에 다시 자라나겠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야. 그때 산불, 홍수, 지진이 나버리면 얘도 역시 산불, 호수, 지진 후에 초원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테크만 타면 돼. 그래서 그럼 1차 천이는 땅이 다 메꿔지고 생겨나고 지으가 덮고 그 다음에 풀이 자라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호수가 빈 영양호였는데 부영양호가 된 다음에 이끼가 생겨서 그걸 다 메꿔야 풀이 자라지. 근데 얘는 산불 난 다음에 그냥 맞바로 풀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1차 천이 과정이 빠른 거야? 2차 천이 과정이 빠른 거야?
2차 천위 과정이 빠르겠죠. 왜? 초원부터 시작하니까. 됐어요? 그래서 2차 천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1차) 천위보다 2차 천위가 훨씬 빨라요. 왜? 초원에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초원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건성이든 습성이든 2차 천이든 시작은 어디야? 초원이야. 초본이라고 써 있어도 답으로 써오세요. 초본이라는 단어도 초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됐나요? 천위 과정 한번 해봤습니다. 천위 과정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부디 순서를 외우세요.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27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자료 1번. 모든 시험 문제들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273페이지 자료 1번.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식물 군집의 천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의류라는 단어 보여요? 지의류. 그럼 앞쪽에 뭐라고 쓰는 거야? 맨땅이라고 쓰는 거고요. 이 과정은 1차 천위의 건성천위에 해당돼요. 됐어요? 그걸 먼저 맞추세요. 1차 천위의 건성천위. 그러면 순서대로요. 초원, 관목림, 그 다음 뭐야? 양수림, 호람림, 음수림. 됐니?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순서를 모르면 시험 문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럼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A는 양수림, B는 음수림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지역의 천위 과정의 개시자는, 개시자가 누구야? 개시자. 시작하는 애. 자, 맨땅, 지으리, 초본, 관목림, 양수림, 시작! 누구야? 맨땅이겠니? 우리 뭘 배우고 있다고? 생물을 배우고 있다고. 그럼 이 천위, 건성천위의 시작하는 식물은 누구라고? 지으르가 되겠죠. 이런 애들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개척자. 이 지역의 천위 과정에서 극상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시오. 음수림. 극상은 음수림. 자, 2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차 천위니 네. 이끼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속성 천위 과정을 나타낸다. X. 얘도 지으르도 있고 이끼도 있을 수 있어요. X. 가에서 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요인은 토양과 물이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맨 땅에서부터 시작했죠. 나에서 천위가 진행될수록 지표면에 도달한 빛의 세기는 증가한다. 해보세요.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양수림은요, 잎의 면적이 좁아요. 그죠? 그리고 두껍지. 되니?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애들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지나올 텐데 면적이 좁으니까 나머지는 바닥에 다 도달하겠죠. 됐어요? 그런데 아까 음수림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넓게 그렸지, 그지? 그렇다면 이 녀석은 빛을 여기서부터 이걸 다 처먹겠지, 그지? 그럼 바닥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음수림이 많을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4번 X. A의 하층에서는 강한 빛에서 빠르게 자라는 양수 모목이 늘어난다. A는 양수림이죠. 한국말을 잘 이해하세요. 양수림은 이렇게 생겼어. 빛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되게 큰 나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A의 하층에서 이렇게 써있죠. 하층에서 A의 아래쪽에서 자라나는 애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럼 A의 아래층에서는 음수림이 자라야 되지. 이해됐니? 생물학의 구원을 잘 하셔야 돼요. 5번 X. B에서 산불로 인해 군집이 파괴되면 다음 천위는 어디서부터? 산불로 인해서 군집이 파괴되면 어디서부터 2차 천위? 초원에서부터 2차 천위.
6번은 동그라미. 천이가 진행될수록 식물종은 다양하게 변화하지만 동물의 종류는 수가 변하지 않는다. X. 됐어요? 천이가 진행되면 식물종도 다양해지고 동물종도 다양해집니다. 됐어? 이것도 이해합니다. 잘 봐. 초원이 있었지. 관농림이 생겼지. 그럼 초원은 멸종하니? 됐어요? 이해됐어? 다시 관농림이 있지. 양수림으로 천이가 진행됐지. 그럼 관목림은 멸종하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봐. 여기까지를 지우고 초원 단계라면 관목림이 없지. 양수림이 없지. 음수림이 아직 없지. 그러니 여기는 초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 단계로 내려오면 여기는 관목림 하나만 있니? 아니요. 초원과 관목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오면 초원, 관목림, 양수림이 섞여 있는 거지. 어때? 이렇게 내려오면 종이 다양해지는 거 맞지? 그럼 거기에 사는 생물들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천이가 진행될수록 식물종도 다양해지고요. 동물종도 다양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참 어렵습니다. 275페이지 10번이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야. 자, 가 한번 볼까요? 가는 산이 있죠. 산에 올라갈 때마다 나무의 종류가 달라져요. 생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럼 산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지? 됐어요? 니네들이 틀려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해발 100m 지점까지 사는 나무종과 200m 지점에 사는 나무종과 300m에 사는 나무종은 다 다르겠죠? 됐어? 그럼 얘는 높이에 따라서 생물종이 다르지. 됐어? 그럼 이걸 수직 분포라고 하겠니? 수평 분포라고 하겠니? 됐어요? 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물종이 변하지. 그래서 이걸 수직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바나나 나무 있어 없어? 잘 안 자라죠? 동남아 바나나 많지? 이유가 뭐냐? 동남아는 바나나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지? 열대 야자수도 있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열대 야자수 바나나 나무가 거의 없죠.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해발 100m 지점과 동남아 해발 100m 지점을 비교하면 생물종이 다르지? 어때? 높이가 똑같은데 위도가 달라요. 그래서 생물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되니? 높이는 똑같은데 위도가 달라. 그걸 뭐라고 해? 수평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그럼 수평분포와 수직분포는 뭘로 구별해? 높이로 구별해요. 높이가 변하면 생물종도 변해. 무슨 분포? 수평분포. 맞아? 안 돼요. 높이에 따라 생물이 달라지는 거 수직분포라고 합니다. 자, 단어 하나 봤어요? 그러면 가는 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지? 얘가 수직분포예요. 나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열대, 사막, 어쩌고 저쩌고 달라지니까 얘가 수평분포가 됩니다. 자, 옳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읽어볼게. 가에서 A 지역은 B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A 지역과 B 지역, 이걸 틀리면 안 되잖아요. 산의 아랫부분과 산의 꼭대기 부분, 어디가 기온이 높겠니? 어디가 기온이 높다고? 자, 태양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여기 졸라 내리치니까 여기는 뜨겁고요. 여기는 낮아니까 차가워요. 말 돼? 야, 산에 눈이 어디만 쌓여? 요 꼭대기만 눈 쌓이는 거 맞지, 그지? 왜요? 추우니까. 그래서 지구는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낮아져요. 됐어요?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씩 감소하는 거야. 얘네 가본 적 있어? 스위스의 융프라고 가본 적 있어? 그럼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가본 적 있니? 빙하를 직접 만져본 적 있어? 아유, 상식도 없는 거지.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다 가.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 융프라요흐라는 산이 있어요. 융프라요흐 이런 산이 있어. 기차역이 여기 인터라켄역에 기차가 쓰거든요. 이 기차를 타면 스위스 이렇게 산악지대를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왔다 갔다 올라갑니다. 여기 기차역이 또 하나 있고요.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터널을 통과해. 이 터널로 기차가 쑥 들어가요. 터널이 안 끝나. 왜? 이 산 속에 기찻길이 있는 거예요. 기찻길을 산 겉에다 만들어 놓지 않고 산 속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산 속에 기차역이 따로 있어. 여기 내리잖아? 기차 서요. 그럼 사람들이, 나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내려. 산에 요 속에다 내려줘요.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되게 황당했거든요. 사람들 막 다 내리니까. 난 정착지에 가야 되는데. 산 속에다 내려주면 사람들이 다 걸어가요. 산 속이니까 되게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 땅 속이니까. 막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빛이 쫙 비치는 곳이 있어. 거기를 다 가면 산 중턱에 이만하게 뚫어놨어. 동굴처럼. 그리고 거기를 아크릴 유리로 막아놨거든요. 나가면 떨어져 죽는 거잖아. 거기서 이렇게 다들 쳐다보는 거야. 그럼 산 꼭대기에서 흘러내려온 빙하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여요. 빙하 구경하는 곳이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땡땡땡땡 거리면 다시 다 타. 그럼 또 가. 그래서 여기다 내려줘요. 산 속에다가. 그리고 막 걸어가면 갑자기 땅이었는데 갑자기 얼음 공간이 나타나요. 여기까지 땅이었는데 여기부터는 얼음이야, 벽이.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진짜 졸라 차가운 얼음이에요. 걔를 계속 이렇게 대고 있으면 손가락 모양은 막 녹아. 빙하예요. 산 위에 쌓여있는 얼음 덩어리. 거기를 뚫어서 관광 코스를 만들어놨어. 막 데스크도 만들어놓고 의자도 만들어놓고 부엌도 만들어놓고 미끄럼틀도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막 타는 거예요. 빙하를 구경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빙하 끝에 도달하면 엘리베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 정상으로 올라와. 이 엘리베이터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엘리베이터예요. 여기가 4,000m 되거든요. 꼭대기까지. 여기에 내려줘. 그럼 여기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거예요. 눈썰매 타고 놀고 패러글레이딩 하고 놀고 온통 다 눈으로 쌓여있어요. 근데 여름에 갔거든요. 여름에 6월에서 7월 에 갔다 왔으니까 여름에 갔어요. 그래서 반팔 입고 올라갔다 얼어 뒤지는 줄 알았어. 입술이 막 파래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프신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 올라가면 갈수록 졸라 추운 거예요. 이거 반팔 입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추고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여기서 막 노는 거예요. 개썰매 타고 막 이러거든요. 되게 넓어요. 얘가 4,000m나 되니까 구름이 이 밑으로 막 지나가요. 되게 멋있습니다. 여기 꼭 가보세요.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만 사는 꽃이 있어. 니네들 다 아는 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잘 보기 힘든 꽃.
노르해도 있어. 노르해도 있어. 그 꽃을 에델바이스라고 합니다. 그 에델바이스를 보기가 되게 어렵죠. 왜? 평지에선 안 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사니까. 그런 걸 수직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한라산 이런 데 올라가 봤니?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그러면서 본 적 있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도 한라산 백록담까지는 못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9시간 걸려요. 근데 꼭대기, 야 여기 한라산 여기 정상 가려면 여기 대피소를 통과하는 중간 지점이 있어요. 거기를 낮 1시에 통과해야 돼. 그래서 한라산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새벽에 가야 돼요. 졸리잖아. 못 갔어. 그래서 내가 통과할 때 1시 반이었나 그래요. 막아놨어. 못 갔어. 그래서 옆쪽에 있는 오름만 보고 내려왔거든요. 거기 마지막 한라산 코스 빼고 나머지 다 가봤죠. 나중에 니네들도 한번 가보세요. 한라산을 가면 이렇게 산등성이를 따고 이렇게 걸어 올라갈 때 나무들이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점점 올라갈수록 나무들 키가 작아져. 그리고 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내 몸보다 큰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게 수직 분포예요. 밑에는 나무들이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키가 작은 관목림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상식으로 보는 거야.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서 C지역과 D지역은 위도가 낮다. 위도가 낮으려면 어떻게 돼? 위도가 낮으면 더워요. 저위도는 적도야. 더운 쪽이 위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툰드라 들어봤어? 툰드라?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C는 시베리아고요. D는 열대사막이니까 열대사막이 위도가 낮겠죠. 2번도 X. 가는 수평분포, 나는 수직분포에 나온다. 3번도 X. 가와 같은 생태분포는 우리나라에선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산이 없겠니? X. 나에서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이다. 5번 정답. 이런 건 한번 보지 않으면 시험 문제를 처음부터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생태계 파트는 한 번쯤은 꼭 배워보는 겁니다. 자, 276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11번 하나만 읽어볼게요. 지으류, 이끼류, 초원, 관목림. 그러면 A는 양수림, B는 음수림. 순서대로 쓸 수 있겠죠? 2차 천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요. 이거 보세요. 지으류부터 시작하면 이건 2차가 아니지. 1차 중에 건성천이요. 됐나요? 산불이 나야 2차 천이라고 합니다. 지으류가 들어오면서 척박간당에 토양이 형성된다. 네. B는 양수, 음수로 된 호남입니다. B가 호남님 맞지, 그지? 이식물 군집은 C에서 극상을 이룬다. 당연하고요. A, B, C 천이되는 과정에서 빛의 세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양수림과 음수림을 구별하는 환경적 요인은 빛이죠. 1번 X. 2번이요. 식물 군집 극상을 이루는 산불이 발생. 산불 밑줄 그시고요. 2차 천이라고 써주는 겁니다. 2차 천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초원부터. 됐니? 어렵지 않죠? 그죠? 여기 파트가 어려우면 안 돼. 실판 지울까요? 자, 가십시다.